혹시 주택연금 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황.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정말 흔한 현실입니다.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하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살아갈 돈이 없다. 이런 걱정 앞에서 등장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택연금 정말 괜찮은 걸까요? 무조건 좋은 제도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는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헷갈리는 문제에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대신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 필요도 없고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받는 거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이나 은행 상품보다 훨씬 안정성이 높고 믿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입 조건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그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전체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으로 등록하는 집은 한 채만 가능하고 만약 다른 집이 있다면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주택연금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매달 생활비가 생깁니다.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3억 9천만 원짜리 집이라면 평균적으로 약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가진 현금이 부족하거나 자녀에게 손 벌리기 어렵다면 이 고정 수입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집이 한 채인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거나 작은 집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살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이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오래 살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종신형을 선택하면 평생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90세, 100세까지 살아도 끊기지 않고 지급돼요. 그리고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는 승계 방식도 있어서 부부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가 보증합니다. 민간보험이나 사설대출이 아니라 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라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연금을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더 많아져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증해주기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줄어듭니다. 물론 주택연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제도도 분명히 주의할 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집값이 올라도 그만큼 수익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신청할 때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그 이후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매달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일 때 가입해서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면 나중에 그 집이 5억이 되더라도 여전히 100만 원만 나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상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받는 동안 집은 담보로 묶이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뒤에는 집을 팔아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만큼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졌거나 연금을 오래 받았다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상속 계획이 있다면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주택연금은 한 번 시작하면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게 전제예요. 나중에 갑자기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하고 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는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 생활비는 되지만 큰돈이 필요한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 정도는 나오지만 병원비나 자녀 지원처럼 한꺼번에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만할까요? 무작정 노후엔 무조건 해야 한다는 말보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집을 꼭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제도는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도 상속보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시길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상속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지금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현금 자산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집값은 높은데 정작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 상태라면 주택연금은 내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정기적인 수입만으로는 병원비, 식비, 공과금 내기도 벅찬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앞으로도 이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인 분입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는 걸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동네에서 평생 살고 싶다. 이 집에 정이 많다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특히 이사나 환경 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에겐 안정감을 주죠. 넷째, 집값 상승보다 매달 생활비가 더 필요한 분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없다는 게 더 크다면 주택연금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여유 있게 지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은 결국 사는 공간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노후에 병원비나 요양비용이 걱정되는 분입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앞으로의 의료비, 간병비 등을 생각하면 고정수입원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스스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께 주택연금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제도 자체는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잘못 알려진 정보나 오해가 참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그거 손해 아니야? 집 뺏기는 거 아니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겁부터 먹는 분들도 계시죠.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주택연금 받으면 집이 국가 소유가 된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담보로 맡기는 것일 뿐, 집은 끝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됩니다. 정부가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돌아가신 후에도 상속인에게 집은 남습니다. 단, 그 집을 팔아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만큼 정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 집값보다 연금 받은 돈이 많으면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오래 받다 보면 나중에 집값보다 받은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이 그 집을 가져가고 싶을 때만 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집을 넘겨받지 않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책임지고 빚은 자녀에게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아왔는데 돌아가신 뒤 이미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신 상황이라면 자녀는 집을 상속받겠다고 하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나는 상속 안 받겠다거나 집 넘기겠다고 하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억지로 상속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빚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무서운 구조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 집값이 오르면 손해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상황 따라 다릅니다. 물론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확신이 있다면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언제 팔 수 있느냐, 그 사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특히 매달 고정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만 드리자면 주택연금은 무조건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졌을 때 미리 알아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내 상황엔 어떤 방식이 가장 맞을지 시뮬레이션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0세 시대, 노후의 무게는 줄이고 생활은 가볍게 하는 방법.
주택연금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